안녕하세요. 이더리움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 이더리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좀 대담한 제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용어 아시는 분 계세요? 넷플릭스 순간이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넷플릭스가 원래 영화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조그만 회사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영상 산업의 하나의 표준 인프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영상에 관련 모든 비즈니스를 넷플릭스가 할리우드랑 거의 분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영상 산업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용어를 쓴 이유는 이더리움도 지금 딱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넷플릭스 지금의 모습은 아니지만 동네의 작은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던 그런 회사에서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세계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거를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그런 회사로,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의 어떤 초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요즘 모습은 향후 이 블록체인 산업에 나중에 AI 에이전트나 피지컬 AI의 하나의 고속도로, 그들의 놀이터가 될 그런 블록체인 산업의 초기 모습을 이더리움이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넷플릭스의 순간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좀 비교해 봤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이 1만 달러까지 간다. 적어도 1,300만 원, 1,400만 원은 가지 않겠냐. 근시일 내에. 그런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이런 전망은 전적으로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산업의 지배적인 온체인으로 확실히 자리 잡는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넷플릭스의 모습처럼 확실해질 때, 그럴 때 초기, 중기, 그 단계에서 1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겐 식량이나 똑같으니까요. 꼭 해주시고 듣다가 아닌 것 같으면 취소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공과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을 해보면 이번에 이더리움의 상승은 단순한 알트코인의 준비된 반등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구조적 변화의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동시에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이 특히 다른 암호화폐보다 되게 강한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ETF 순유입의 양이 아주 견조합니다.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소의 이더리움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더리움만의 정체성이죠. 스테이킹이 엄청나게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RWA 스테이블코인 성장이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한은행 이런 금융기관들이 RWA 하겠다고 막 지금 뛰어들고 있고, 우리나라까지 그 파급 효과가 오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숏스키즈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 뒤에서 보겠지만 단순히 숏 청산에 의해서 숏스키즈 그 이상으로 지금 기관의 현물 매수가 확대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 공급이 감소하고 스테이킹이 확대되면서 이더리움의 공급 압축이, 이게 중요해요. 공급 압축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단순한 숏스키즈에 의한 단기적 상승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그래도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펀딩비나 OI, 오픈 인터레스트죠. 미결제 약정, 아직 청산이 되지 않은 숏 포지션이나 롱 포지션, 파생 상품 시장에 있어서 이런 것들 상승으로 해서 지금 좀 단기가열 위험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같이 분석하면서 우리의 전망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의 종합 건강 점수를 저는 80점이 약간 부족한 78점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구조적 강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초기다. 중기는 아직 못 간 것 같고 초기다라고 보고, 그래서 78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좀 요소들을 보도록 하죠. 아주 강세 신호가 강합니다. 첫째, 현물 ETF. 이더리움 ETF. 여기에 아주 강력한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하루만 2,500억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하루만 2,500억이 들어왔어요. 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RWA 토크나,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아주 강점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 지배종이라고 생각하는데, RW 산업, 토크나 산업, 토크니제이션, 이 산업에 있어서
우리 이더리움은 아주 지배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60%입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도해야 될 매도 압력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요것도 10점 만점에 9점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속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더리움이게 하는 정체성의 핵심이죠. 스테이킹. 지금 공급량의 34% 이상이 스테이킹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더리움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 전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스테이킹 할 필요가 없죠. 항상 거래소에서 대기하고 있겠죠. 언제든지 팔려고.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암호화폐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더리움만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서 나와서 스테이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규모에 따라서 2.5에서 약 3.5% 정도의 이자를 받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의 중장기적 미래까지도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 4,200만 개 이상이 스테이킹 돼 있고요. 요거를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140조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게 하나의 이더리움 이코노미예요. 하나의 이더리움식의 경제입니다. 140조가 스테이킹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액티브하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더리움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출발이 사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제조되고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현재 핵심 유동성 기반으로 역할을 하면서 점유율이 지금 55%입니다.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 사용량도 엄청나게 높은 활동 수준을 기록합니다. 당연하죠. 스테이킹 이렇게 하고 스테이블 코인 이러고 RWA 토큰에서 이러는데 온체인 사용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이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고루고루 10점 만점에 9점 내지 10점을 보이는 아주 강세 신호로 보이고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단순히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신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시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이더리움을 파생상품 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그런 영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까지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약간 좀 요약된 형태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2.7조 달러예요.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가 77조 달러예요. 세계 주식 시장은 150조 달러예요. 그러면 미국의 채권 시장 규모는요? 한 52조 달러예요. 세계 채권 시장 규모는요? 약 한 150조 달러예요. 제가 이 규모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마치 태평양에 나온 종이 돛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조그만 보트만 지나가도 막 엎어져요. 워낙 시장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 비롯해서 XRP도 마찬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롱, 숏 이런 거를 잡는 파생상품 시장이 나름대로 발달돼 있다고요. 그런데 본 시장이 작다 보니까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이더리움에 대한 취급, 태도, 운용 이 결과에 의해서 오히려 현물 시장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왜? 아직 시장이 작다 보니까. 물론 주식시장에도 이런 파생상품 시장, 선물 시장이 있죠. 그리고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데 우리 암호화폐만큼 미치질 못해요. 왜냐면 워낙 크니까 시장이. 근데 우리는 너무 작아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기침하면 여기서는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더리움 올랐네. 대부분이 열이면 7, 8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오른 게 아니에요. 왜 올랐느냐? 숏. 고특정 가격대 숏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청산되면서 청산되면 어때요? 그 돈을 다 강제 매수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열이면 7, 8이 암호화폐는 파생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막 10조 달러, 20조 달러 이 정도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현물 시장도 봐야 되지만 더욱더 오히려 내가 선물 투자 안 한다 해도 그건 성향의 문제잖아요. 그걸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현물 투자만 하더라도 혹은 막말로 ETF 투자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파생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느 가격대에 숏이 몰려있고 어느 가격대에 롱이 몰려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을 지금 이더리움에 관련된 거를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가볍게 할게요. 그래서 요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생상품 시장. 근데 지금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 요거 볼게요. 오픈 인터레스트, 즉 이렇게 청산되지 않은, 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숏이나 롱, 이거를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미결제됐다. 강제 매수도나 매수가 되지 않았다. 혹은 돈을 따지 않은 미결제 약정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이더리움의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폭탄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의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는 지뢰가 될 수도 있는 그 미결제 약정이 되게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걸로 요 오픈 인터레스트가 숏이건 롱이 어느 구간대에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실질적으로 뭐 차트 보면서 여기가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말씀들 하시죠.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차트로 보는 거고 진짜는 이거예요. 요게 바로 지지선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숏이나 롱이 몰려있는 구간이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왜? 숏 스퀴즈가 나거나 롱 스퀴즈가 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펀딩비. 이 펀딩비는 뭐냐면은 롱을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승할 거다. 이게 우일 경우에 플러스가 돼요. 이게 플러스 값이 돼요. 뭐 플러스 0.5, 플러스 1. 근데 만약에 나는 숏이다, 하락할 거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펀딩비가 플러스로 막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롱을 많이 잡았다는 거죠. 많은 구간대에 롱이 잡혀 있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져서 떨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강제 매도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펀딩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간대에 롱이 많이 차고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 지뢰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위험 신호가 있다. 예,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단기 가열, 레버리지를 쓴 이 파생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정의 위험도 있다는 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오히려 현물 시장의 많은 부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파생 상품 시장에서 결정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신호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더리움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는지, 제가 왜 78점으로 보는지, 구조적 전환의 초기 단계로 보는지 네 가지의 구조적 변화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미스터 비트 스타디룸 일기를 모집 중에 있거든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XRP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시경제 흐름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자본주의, 블록체인 금융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공부하는 공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는 좀 부족하고 좀 보충이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은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문의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010 2592-6921 여길로 이제 성투라고, 성공적인 투자죠. 성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요 스타디룸 입장한 데 보내드릴 거고요. 뭐 항상 또 부탁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으면 꼭 해주시고요. 괜찮다 싶으시면 댓글에다가 여러 가지 뭐 의견이나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서 성투라고 또 남겨주셔도 제가 또 하루가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타디룸 일기 모집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혼자 고민하고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요. 같이 지혜를 모아서 또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 도움도 받아가면서 성공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ETF예요. 지금 8월 중순 이후에 미국 현물 이더리움 ETF 순유입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9일 이후 총 보면 우리 이더리움만 약 10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지금 19일 이후로 한 열흘 정도도 채 안 됐죠? 예. 벌써 1.3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현물 ETF로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 발행사가 뭐예요? 현물 시장 가서 이더리움을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파는데 돈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거 가져온 돈으로 현물 시장 가서 사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이제 구조적인 상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 알트코인 매수가 아니고 현재 존재해왔던 전통 금융권이 ETF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실제 수요, 실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락의 이더리움 그 ETF 있잖아요. 단순히 ETF는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전통 금융회, 즉 기관 자금이 이더리움에 연결되는 통로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팔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물 시장에 가서 현물을 살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관들이 왜 이럴까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현물을 사갖고는 이 기관들, 상장사들이나 법인들이 비용 처리나 회계 처리가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클래러티 법안이 지나가야 명확히 될 텐데, 그러니까는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는 ETF 형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기관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비트마인이나 이런 DAT 기업이 아니면 ETF로 살려고 하죠. 회계 처리, 비용 처리가 더 손쉬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무려 열흘도 안 됐는데 1.3조가 들어왔다는 거. 총알이 장전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공급 구조가 변했어요. 유통량이 저절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게 거래소에 있는 자금이 매도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비율이 스테이킹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킹 하면서 연 기준 2.5에서 3.5% 이자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 140조가 담겨져 있어요. 완전한 경제 블록이죠. 이더리움 경제 블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짜여져 있으면 점점 상승한다는 건 거래소에 매도되게 하고 있는 물량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갑에, 개인 지갑에 혹은 기관의 커스터디에 보관대에서 죽어있는 그 이더리움이 아니고 스테이킹 돼서 하나의 블록체인 경제에 참여하는 그런 이더리움이 많아진다는 거. 그럼 거래소 시장에서의 유통량이 줄어드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려 34%가 넘는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달리 고정 공급량이 있는 게 아니라 발행은 계속 무한대로 하는데 소각을 하고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면서 유통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킹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래소 보유량도 연초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고 이건 즉각적인 매도 압력이 많이 하락을 한 거죠. 또 이더리움 홀더분들이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ETF 수요도 올라가고 유동성 공급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확대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뭡니까? 특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뭐 한국도 난리가 아니에요. RWA 토크나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저작권이건 뭐건 다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제조되고 거래되는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토큰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을. 그게 이제 RWA, Real World Asset 혹은 토큰이제이션, 그래서 토큰화라고 얘기하는데 RWA.XYZ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지금 주요 네트워크 중 선두권이에요. 점유율이 60%. 이건 무슨 얘기냐면 RWA, 예를 들면 부동산 토큰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야 돼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고 결국에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RW 금융으로 가는데 토큰화 금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없으면은 만들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일반적인 전산망에서는 다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RWA 되고 토큰화되어 있는 자산의 60%가 이더리움 위에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규모는 약 200억 달러. 엄청나죠? 지금 현재 28조 정도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조가 얹혀져서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우리 레이어 2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서 줄긴 했지만 작년에 이더리움 그 가스비 수수료 매출이 약 2.5조였어요. 1년 동안. 이게 반 정도 줄은 건데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경제가 커져서 28조가 280조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단순 논리로 하면 물론 좀 할인이 되겠지만 25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25조를 그냥 순수입을 갖고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산업 인프라가 있다면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는 의미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의미랑은 좀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런 걸 노력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주로 디지털 금으로서 하나의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희소성과 화폐 전쟁, 여기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라고. 그러니까 산업이에요, 산업. 산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산업이 커지냐.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올려져서 하나의 새로운 블록체인 금융으로 움직여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매출을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큰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여기 코인맵에 영상 올렸어요. 안 보신 분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더리움의 토큰화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핵심 경쟁력은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냥 알트코인이 아니다. 금융의 프로그래밍 토큰화 인프라고요. 고속도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우리가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태도, 방식, 관점, 기술을 다 규정을 해요.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를 잘하시고 그래야 돈을 많이 따실 수 있어요. 예. 블록체인 자본주의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따십니다. 예, 표현이 좀 그렇죠. 부를 이루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뭐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향후 달러 패권의 핵심 아이템이죠. 그래서 온체인 달러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이나 RWA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페이먼트, 결제, 담보대출 등의 여러 가지 금융들의 기초 유동성으로 작동하는데 그죠? 왜냐면 요게 증가한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이더리움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거고 이거는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 이더리움이 약 5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제조 및 유통되잖아요. 그거의 53%가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졌고 유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 자본주의, 블록체인 금융에 있어서의 시장 지배종이다. 누가? 이더리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번 상승은 그렇다면 숏스퀴즈냐? 아니죠. 자, 매도 압력이 소진되긴 했습니다. 뭐로? 재무부 바이백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격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그 가격대에 초기 반등한 가격대에 숏 이더리움은 떨어질 거야에 돈을 걸었던 어마무시한 돈들이 청산이 되면서 그 청산한 게 어떻게 됐어요? 강제 매수했죠. 그러니까 강제 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또 그 위에 있는 숏을 잡아놓은 것들이 또 청산되죠. 그럼 또 강제 매수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이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니까 여기에 숏을 잡은 사람들이 또 청산되죠. 그러니까 요거 강제 매수하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죠. 요런 숏 스퀴즈가 일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항상 그랬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때 이런 걸 보면서 ETF에 막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자금 유입이 막 됐죠. 지난 한 8, 9일 동안 이더리움만 해도 10억 달러가 됐어요. 1.3조, 1.4조의 돈이 1조 4천억의 돈이 들어왔다고요. 이 돈이 어디로 와요? 현물로 온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쇼키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면 이게 안 들어오고 어떻게 갑니까? 다시 돌아가요. 되물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됐고 지금 현재 기관 매수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율, 레이시오가 개선되고 있죠. 지금 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던, 길게 오래 들어서 진행되던 스테이킹 물량이 많아지고 거래소에서 매도되기 했던 것이 스테이킹으로 빠지면서 거래소의 공급량이 감소했어요. 요 지금 상태에 있다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쇼키즈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초기 단계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구조적인 펀더멘탈로 반영이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더리움 투자자들 매일 확인해야 될 7개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비율, 레이시오. 그래서 비트코인 대비 상대 강도가 어떤지. 이건 이제 자금 순환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쳐서 이더리움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매수세, 매도세가 들어오고 빠지는 게 어떤지를 이걸 보고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더리움 ETF 플로우, ETF에 순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 그러니까 기간 신규 수요가 지속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래소의 준비금, 그러니까 매도 가능한 공급이 가능하냐.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다 스테이킹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펀딩 리트, 아까 말씀드렸죠. 펀딩비. 그래서 펀딩비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플러스가 뭐예요? 롱이죠, 롱. 롱 포지션이 과열되고 있다. 아니다. 롱 포지션이 과열되면 어때요? 조금만 떨어져도 그 구간에 롱이 잡혀 있으면 오른다고 배팅한 거잖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이 돈이 다 매도로, 강제 매도로 가니까 더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지켜봐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픈 인트레스트. 이거 뭐냐,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쇼카롱이 많다는 거고, 그거는 레버리지, 과열 투자가 확대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을 보면 온체인 달러 유동성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더리움의 어떤 활동량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RWA 규모를 항상 모니터링하면 우리 이더리움이 금융 인프라로서 실사용의 정도가 어떤지를 항상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7가지 지표. 항상 여러분들 이거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더리움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더 깊이 내공을 만들어야 될 거는 뭡니까? 이더리움의 공급 쇼크 모델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ETF는 어떻고, 스테이킹은 얼마나 하고, 거래소의 ETF 그 보유량은 어떻고, 그 다음에 소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공급 쇼크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의 어떤 팽창성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그 비율, 레이시오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자금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금이 비트코인에 들어간 다음에 일부가 다시 이더리움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대형 알트, 뭐 XRP나 솔라나 등으로 돌아가는 이런 자금 순환의 상대 강도와 거래량을 추적을 항상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타이밍과 정도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타이밍 혹은 가격 하락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크나 슈퍼사이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코인맵 채널에 이거 올려놨어요. 이더리움의 토크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그래서 25만 달러까지 언제 가는지 이런 부분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RWA 토크니제이션, 그 다음에 디파이 탈중앙 금융, 세틀먼트 정산,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연결고리를 그 정량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나 삼전닉스 실적을 보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그냥 자산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금융 인프라고 그 자체가 산업이에요. 블록체인 자본주의, 블록체인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 이게 실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공부하고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가격대는 사실 2,300달러, 2,400달러, 2,500달러예요. 그래서 2,500달러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영상을 찍기 전에 보니까 어제는 한 2번 정도 도전했다가 2,500선을 실패했거든요. 뚫었다가 다시 다 되돌아왔는데 오늘도 계속 도전하고 있고 성공했습니다. 뚫는데. 근데 다시 어제처럼 돌아오는지 요 선 2,500선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최종 결론. 현재 이더리움은 말씀드린 대로 기관금융 인프라 자산으로서의 재평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서 우리가 화폐의 미래를, 돈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통해서는 미래의 금융, 금융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금융을 블록체인 금융, 새로운 온체인 금융 혹은 새로운 금융 자본주의가 아니라 블록체인 자본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쨌든 이더리움을 통해서는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장기 가치는 그냥 화폐, 자산이 아니에요. 산업 인프라입니다. 금융 인프라예요.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금융 자산이 이더리움 위에서 많이 발생되고 거래되고 정산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렇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그런 것에 구조적 전환의 지금 초기 단계다. 그래서 쉽게 구조적 하락을 하거나 그러기 힘들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 여러분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일단 댓글에 남겨주시 바라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스타디방, 미스터 비트의 스타디방에 편하게 오셔서 질문 주시고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거 구하셔도 좋을 것 같고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더리움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